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인 여드름, 성인 여드름. 그리고 또 뭐 청소년기에 나는 건 사춘기 여드름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나이별로 그러면 나는 여드름의 양상도 다른가요? 네,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시작되게 되는데요. 네. 남자는 보통 15세에서 19세, 여자는 14세에서 16세 사이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중에 약 80%의 환자에서는 20대 중반까지 여드름이 서서히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때로는 30대에서 40대 이후까지도 여드름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성인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발생 시기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신생아 여드름이 있어요. 아, 신생아도 여드름이 나나요? 네, 태반을 통해 산모로부터 전달된 호르몬에 의해 신생아 시기에 남자아이의 이마나 코, 뺨 부위 등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출생 후 보통 2주 내 건강한 신생아의 약 20% 정도에서 보일 수 있고요. 보통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치료할 필요는 없으세요. 네. 다음으로는 소아 여드름이 있는데요. 영아기 여드름이 지속되거나 2세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경우로서 남녀 모두에서 얼굴 중앙부로 주로 여드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춘기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성호르몬 분비로 인해 사춘기에 전형적인 여드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얼굴이나 앞가슴, 등 부위에 염증성 또는 비염증성 병변이 나타나게 되고요. 15세에서 34세 인구의 약 8%가 여드름으로 고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어릴 적에는 없다가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과는 달리 여성에서 3배 이상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춘기 여드름과는 달리 성인 여드름은 입과 턱 주위에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환자의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지 않으며 성인 여드름의 악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약물 복용, 그리고 기름진 음식, 담배, 생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이 영아기, 유아기 때도 여드름이 나는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발생 빈도가 많네요. 네, 보통 영아기에는 산모로부터 이제 호르몬을 받아서 태열이 쌓이게 될 때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세요. 아, 정말 나이마다도 여드름의 양상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빨갛게 오르는 건 아니고 약간 피부가 오돌도돌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네. 게 났었는데 그럼 여드름이 나는 형태에 따라서도 좀 의학적으로 분리해 놓은 게 있나요? 네, 여드름은 이제 병의 변화 형태에 따라서 또 크게 비염증성 병변, 염증성 병변, 그리고 여드름 흉터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네. 비염증성 병변 여드름의 근본적인 증상은 면포입니다. 면포요? 네, 면포에는 입구가 열려있는 개방형 면포와 입구가 닫혀있는 폐쇄형 면포가 있고요. 이렇게 2가지 형태인데 개방형 면포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으로 인해 검은 색깔을 띠는 반면에 폐쇄형 면포는 흰 색깔을 띱니다. 네. 그리고 염증성 병변 여드름은 면포가 오래되면 이제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여드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도 붉은 구진성 여드름 또는 곱는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결절, 낭종 등이 형성될 수 있고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형태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발진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은 흉터도 남게 되는데요. 네. 여드름을 그냥 방치해서 염증이 심해지거나 또는 잘못 짜버려서 피부 안에 피지가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터져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한 패인 흉터는
볼록한 형태 또는 오목한 형태로 생기기도 하고요. 여드름 흉터는 다른 흉터에 비해서 가장자리가 매우 넓고 날카롭고 깊게 패여 있어서 그 바닥면이 피부 아래 지방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피부 손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흉터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예도 흔하고요.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여드름 같은 경우에 네. 짜지 않고 뭐 그냥 방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놔두는 게 나은가요? 그게 형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조금 곱는 데까지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제 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너무 심해서 곱는 부위나 환웅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손이나 손톱으로 짜는 건 아무래도 안 좋죠? 네, 아무래도 위생상 불결한 손톱이나 이제 손에 있는 세균이 이제 환부에 닿으면 이제 덫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건드리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네. 이 얼굴에 뭐가 있으면 결국 또 만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 또 덥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피지 분비량도 많고 하다 보면 여름철에는 여드름이 특히 더 많이 나나요? 네, 계절 및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여드름이 증상이 이제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10%씩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피지와 땀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따라서 잠잠했던 여드름이 여름철에는 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니까 피지와 땀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간혹 겨울인데도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은 겨울에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신진대사가 저하되게 되면 겨울에는 각질이 생기고 탈락되고 이런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그것들이 이제 둔해지면서 각질층이 두껍게 되세요. 그래서 이 각질층이 모공을 막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는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네. 그런 피지 분비 후에 뭐 씻는다든지 이런 네. 조절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또 겨울철에 각질이 좀 잘 생기면 겨울철에는 각질 제거 같은 걸 좀 꾸준히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은 각질을 자주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또 얇아지거나 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주 1회에서 주 2회 사람들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절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겨울철엔 좀 아무래도 건조해서 각질 관리 잘 안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도 그런 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성 피부여서 여드름에 이제 여름에 여드름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각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